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58강째입니다. 58강. 58강에 앞서 어제는 그 핸드폰 이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보니까 핸드폰에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저장 장치를 좀 정리한답시고 정리를 하다가 기존에 유튜브에 올려놨던 동영상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삭제를 한 10개를 해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되어 있는 그 저장소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 그 동영상을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다시 재생시키느라고 어제는 시간을 다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여튼간에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58강째인데요. 58강은 파옥 사요도가 법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수행자 내지는 또 교육자들이 몇 가지 여쭈어봤어요. 그 질문 사항인데 물론 이제 50강에서 우리가 해오면서 배워왔던 것과 조금은 중복이 되는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질문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윗바사나로 가는 길은 사마타 명상으로 시작하거나 4대 요소로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파악 사요도께서 물론 우리가 저희들이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하죠? 사마타 수행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색계 사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에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4대 요소 명상을 하잖아요. 지수화풍 4대 요소를 관찰하는 그런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순수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우리가 그 어떻게 했죠? 그 사선정에 이렇게 사마타 수행을 들어가지 않고 마른 윗바사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죠? 4대 명상, 지수화풍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윗바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선정 이후 4대 명상을 관찰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선정에 들지 않고 바로 4대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순수 윗바사나로 가는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4대 명상을 지수화풍 명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윗바사나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궁극적인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실제를 관찰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근접산매입니다. 그 전까지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지수화풍에서도 우리가 12가지 특징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꿰뚫어보는 관찰하는 그런 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 수행이 되겠습니다.
4대 요소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결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간결법은 주로 간결하게 하니까 윗바사나 수행이 좀 깊은 사람들은 간결법으로 해서 바로 4대 명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행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세한 기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상세하다는 게 지수화풍의 다시 말해 4대 요소의 12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래야지만 익힐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상세법이 되겠습니다. 4대 요소 명상에 대해서는 대념 처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간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념 처경에서 지수화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청정도론에서는 그 4대 명상에 들어가는 순서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조용한 은둔처를 우선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몸에서 몸의 요소, 몸에서 4대 명상, 4대 요소, 지수화풍의 그 주의력을 깊게 가져가시고, 자기 몸에서 그 딱딱한 부분, 수는 유연성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는 어떤 온도를 느끼는 부분, 그 다음에 풍은 뭐 우리가 숨을 쉰다든가 할 때 나오는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풍의 요소죠. 지난번에 우리를 대변을 누를 때도 또 소변을 누를 때도 이게 다 풍의 요소죠. 그죠? 어떻게 보면 피가 흐르는 것도, 흐르는 거, 그 작용은 사실은 풍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도론에서는 4대 명상을 하는 순서가 첫 번째 운둔차를 쳐다가고, 두 번째 지수화풍을 관찰하는 그런 근접산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신체 네 부분에 대해서 뼈와 그 다음에 살과 그 다음에 피부와 힘줄을, 이러한 물질들을, 몸의 이러한 물질들을 분해해서 관찰을 했다고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파옥 사이도께서 이야기하는 4대 요소의 특징 중에 1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2가지 특징이 지수, 화풍, 땅의 요소의 6가지, 그 다음에 수의 요소, 물의 요소에서 2가지, 또 그 다음에 불, 화의 요소에서 2가지, 그 다음 바람, 풍의 요소에 2가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땅의 요소 6가지는 우선 땅이라는 게 단단하잖아요. 첫 번째가 단단함, 두 번째가 거칠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무거움을 관찰하고, 네 번째가 부드러움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매끄러움을 관찰하고, 그 다음 6번째가 가벼움을 관찰하는, 이게 이제 지의 요소, 땅의 요소에서 이 6가지를 관찰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물의 요소는 흐름과 그 다음에 응집력을 관찰하라고 하고 있고요. 불의 요소에서는 따뜻함과 그 다음에 차가움,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의 요소인 바람의 요소에는 지탱과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화풍 12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 화풍에 대해서, 몸의 어떤 지수, 화풍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머리 끝에서부터, 머리 끝에, 머리카락 정수리에서부터 맨 밑바닥, 발바닥 용천까지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면서 지수, 화풍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죠. 네. 자, 우선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하냐면 제일 처음에 움직임을 관찰하게 됩니다.
움직임. 첫 번째가 움직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단함. 우리 몸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움직임 요소를 먼저 관찰을 하고, 두 번째가 단단함을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부분, 몸 중에서도 우리가 거친 부분을 세 번째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거움, 무거운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다섯 번째가 지탱을 하고 있는 지탱,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죠. 찾아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매끄러운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가벼운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아홉 번째가 따뜻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차가운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11번째가 흐름에 대한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응집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12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이 뭐라고 그랬죠? 움직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움직임에 대한 관찰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움직이는 부위가 어디 있죠? 지금 눈도 움직이죠. 제 눈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눈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도 움직이죠. 입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소를 찾아가서 그것만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팔도 움직이고, 또 목도 움직이잖아요. 목도 움직이죠. 그죠? 뭐 어떤 사람 귀도 움직이는 사람도 있더군요. 또 코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네, 여하튼 간에. 그 다음에 우리 혀도 움직이잖아요. 혀도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속 내장에 들어가면은 이 순환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움직이는 요소들입니다. 사실은. 피도 움직이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다리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발가락도 움직이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움직이는 요소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관찰하라고 그랬죠? 단단함. 두 번째가 단단한 것을 찾아가서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단단한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마도 단단하죠. 머리도 단단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곳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치아도 단단하잖아요. 단단하죠. 그죠? 뭐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콧뼈, 이것도 단단하죠. 그죠? 치아도 단단하고, 그 다음에 목뼈, 뭐 어깨뼈, 이 뼈들이,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 단단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요. 두 번째가 단단한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친 부분, 거칠은 부분, 몸에서 거칠은 부분이 어디 있죠? 뭐 일하는 사람은 손이 거칠 수도 있고요. 또 피부가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매끈매끈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거친 부분을 우리가 몸 부위에서 찾아가서, 대개 보면 뭐 발 뒤꿈치 이런 것은 다 어떻습니까? 거칠죠. 그죠? 그런 거친 부분을 찾아가서 관찰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무거운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 이 머리가 무겁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 자기 몸에서 무거운 것을 찾아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예. 머리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축 늘어뜨리고,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잖아요. 무거우니까. 또 어떨 때는 손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떨 때는 또 이 중전 신사분들은 배가 무거울 수도 있죠. 에? 하여튼 자기 몸의 무거운 부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탱하는 부위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머리는 뭐가 지탱하고 있죠? 이 목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팔은 뭐가 또 지탱하고 있죠? 이 겨드랑이 하고 이 가슴하고 살이 어떻게 해요? 이 팔을 또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몸통은 허리가 지탱하고 있죠. 예.
또 엉덩이는 또 뭐가 지탱하고, 무릎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무릎, 또 종아리는 무릎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고, 발은 또 뭐가 지탱하고 있죠? 종아리가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지탱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죠? 부드러운 곳. 우리 부드러운 곳 많이 있잖아요. 뭐 이마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더 부드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내밀어 보면, 입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면 부드러운 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매끈하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부드러운 곳을 찾아가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끄러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혀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매끄러운 곳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끄러운 곳이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몸 부위에서 자기가 매끄럽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찾아가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벼움을 느끼는 곳이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분들? 가벼운 거. 오늘은 머리가 가볍다? 대단히 가볍네. 그럴 때는 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이 어떨 때는 좀 무겁기도 하지만 손가락이 오늘은 이상하게 참 가볍네. 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죠. 또 기타 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손가락의 이 참 놀림이 어떨 땐 가볍고 어떨 땐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 가벼운 곳을 몸에 우리 신체에서 가벼운 곳을 우리가 찾아서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따뜻한 곳을 우리가 찾는다고 그랬죠. 순서가 따뜻한 곳은 우리가 이마가 따뜻하다, 볼이 따뜻하다, 이 가슴이 따뜻하다. 따뜻한 곳을 우리가 자기의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관찰하는 것이 또 4대 명상의 구체적인 12가지 특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움이다. 대개 몸에서 차가운 곳은 요 귀 밑에가 요게 차갑습니다. 우리 한의학 쪽에서도 보면은 대개 이제 귀가 이렇게 찬가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귀가 어느 정도 찬지에 대해서 온도를 체크를 하죠. 옛날에 온도계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 귀 밑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때 이 귀 밑을 이렇게 만지곤 했었습니다. 몸 부위에서 차가운 곳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겠죠. 그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집인데요. 응집은 우리 피부는 뭐에 의해서 응집이 되나요? 피부하고 살은 힘줄에 의해서 우리가 응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몸이 온몸이 무엇과 응집되어 있는가, 응집되어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관찰해 들어가는 것이 응집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흐름의 요소인데, 흐름의 요소는 피도 흐르고, 또 코도 흐르고, 눈물도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입에서 침도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는 요소들을 우리가 또, 소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흐르는 요소만 찾아가서 관찰하는 것이 흐름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2가지 특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관찰하는 그러한 상세한 관찰법을 가져갑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수행이 덜 된 사람들한테는 파악사회도께서 이와 같이 12가지 특징에 따라서 수련을 시킵니다. 수행을 시킵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대 명상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련이 됐다 그러면 12가지 요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수련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명상에 젖어든 그런 그 고수들은 바로 4대 명상에 들어갑니다. 네, 바로 4대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그 관찰을 할 때 과도하게 관찰해서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상세하게 가져가는 관찰법에서는 한 곳에 너무 머물리지 말고 어느 정도 중도를 이루도록 어느 정도 중간쯤 오면 다음 부위로 또 옮겨가서 관찰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집중을 개발하는 방법에도 한 10가지가 있어요. 집중, 어떤 몰입한다는 거죠. immersive. 몰입하는데도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몰입하는 10가지 집중 개발에는 청종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방식이 첫 번째가 순서에 따라서 4대 명상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지, 수, 화, 풍. 몸에서 지, 단단한 부분, 화, 지, 수,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의 요소, 물의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의 요소, 차고 뜨겁고 하는 그런 요소를 찾아가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풍의 요소, 지수화풍의 이런 순서로, 그리고 다시 말해서 땅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불과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를 순서에 입각해서 찾아가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집중 개발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찰을 하되 4대 요소를 너무 빠르게 관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관찰을 깊게 갔을 때 다른 요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땅의 요소에서 관찰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슬로우 타치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다음 요소로 넘어가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느리지 않게, 이 느리지 않게가 이제 앞에서 너무 과도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너무 땅의 요소에 치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있는 물의 요소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 않게 집중해라.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관찰 집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란한 마음을 갖지 말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산란한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념에서 벗어나야지만 집중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체를 알아차려야지 어떤 계략적으로 어떤 관념에 쌓여 있으면 그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버리라고 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꿰뚫어 보겠노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결여되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풀기 쉬운 것부터 자기가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지, 모르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 시험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특징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특징을 식별한다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땅은 단단하다, 그 다음에 거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물은 흐르고 또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불은 온기와 냉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특징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지탱과 그 다음에 투몸, 움직임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때, 그러한 특징을 식별했을 때 우리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10가지의 집중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한테는 이 10가지 그 집중시키는 방법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4대 명상도 그러한 수험생들을 한테 유도해 볼 때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 잡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4대 명상을 할 때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게 오력을 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칠각지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력이라는 게 첫 번째가 신력이죠. 신력. 두 번째가 정진력이고, 세 번째가 염력이고,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의 힘이죠. 염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력이죠. 정력. 바를 정자, 정력. 그 다음에 해력. 그게 이제 뭡니까? 지혜력이죠. 이 오력을 기반으로 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균형을 잡는 중요한 것이 칠각지인데, 칠각지가 첫 번째가 뭐였나요? 염각지. 이 마음 챙김이죠. 마음 챙김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4대 명상도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염각지. 마음 챙김이죠. 마음 챙김. 두 번째가 이제 택법각지인데, 택법각지라는 게 뭐죠? 법에 대한 고찰이죠. 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택법각지, 법에 대한 고찰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정진각지인데, 이 정진각지가 어느 한 곳에 수행을 정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희각지인데, 이게 희열. 뭘 하고 나면 뭐 희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희각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수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편안한 그런 평온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경안각지입니다. 경안각지에 어느 정도 이 밸런스가 균형이 잡혀졌을 때 우리가 그거는 명상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4대 명상에 잘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각지인데, 이 정각지라는 게 마음을 한 곳에 오롯이 딱 모아놓는, 집중해 놓는 것을 우리가 정각지라고 하죠. 한 곳에 우리가 딱 집중할 수 있을 때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균형을 잡을 때는 마음을 한 곳에 딱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사각지죠. 사각지를 유지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4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 단계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근접산매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중복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복습 차원에서 또 이 질문을 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느라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어떤 거죠?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한다? 쌈마타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4대 명상을 통해 윗바사나 수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아니고 4대 명상에서 바로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4대 명상에는 두 가지 간결한 방법인데, 간결법과 그 다음에 상세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옥사이도께서 4대 명상에 12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지혜는 6가지가 있었고, 수에는 2가지,
화의 두 가지, 그 다음에 풍의 두 가지가 특성이 있다. 그거 역시 뭐였죠? 4대 명상에 집중해 들어가는데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가야지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균형을 잡는 데서 중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확한 명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8강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더위 조심하시고, 더군다나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안하시기 바라고, 이웃에 서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